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레고랜드와 알펜시아의 불법을 조사하자며 강원도와 도의회에 공동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공동조사 특위 참여에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각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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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은 레고랜드를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짱 주차를 징수해도 눈 감고 4번이나 사고가 나도 놀이기구는 돌고 상가 부지를 수의 매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법과 불공정이 난무해도 강원도는 시정하지 않았다. 대신 일개 외국 회사의 뒷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의 근원인 불공정 계약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펜시아도 입찰 담합에다 저가 매각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진상 규명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공동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알펜시아 조사 특위를 강원도 의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찬성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의심의 여지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자신하며 도지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이 사업의 주체여서 참여가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 특위에 우리 강원도가 같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게 해 나가는데 해결해 나가는데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법적으로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 발언은 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당시 김 지사는 특위와 기구 설치 요구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최문순 도정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의 집단 반대로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되면 시민사회단체 등과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되니까 제3자로 비판하던 그때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김 지사의 8개 선거 공약 파기에 이은 두 번째 약속 뒤집기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행안부 차관이 강원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이 새로운 통제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히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강원 지역 경찰들과 만났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상민 장관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데 이어 한 차관도 강원경찰 민심달래기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뜻의 검정 마스크를 쓴 채 한 차관을 맞았습니다. 한 차관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 지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명 조직이 13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원경찰청과 원주, 강릉경찰서 등 직장협의회는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 경찰국 신설을 이미 결정한 보여주기식 간담회였다는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광주와 달리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방문한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설치돼서 실질화된다면 정치 권력에 의한 정권에 의한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에도 원주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무실동 중앙공원에 들어설 아파트의 경우 청약 과열 우려로 거주 제한 기준이 원주 실거주 6개월에서 1년으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남원주 역세권 아파트부터 원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에게 분양권이 우선 공급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잠깐 옮기는 등의 과도한 외지인 투자로부터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원주 시민들은 투기성 거래가 수차례 반복된 뒤 이른바 프리미엄을 수억씩 주고 거주할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가 수준의 전세를 들어가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거주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넘는 공동주택에 대한 타 지역 거주자의 청약 제한으로 투기 방지 및 원주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남원주 역세권 아파트 청약 조건에 원주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제한이 걸렸지만 건설업계가 우려한 미분양은커녕 1순위의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원주 시민이 청약을 받아 실거주하거나 최소한 외지 투자자가 가져갔던 분양권 거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우선 공급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중순 분양될 무실동 중앙 2구역 아파트의 경우 어느 때보다 청약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주 시민 우선 공급 자격을 실거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원주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매매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여서 실수요보단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이 시작됐고 원주의 아파트 공급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높아진 분양가에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까지 감안하면 이른바 프리미엄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요즘 수도권도 이제 일부 공급과잉지라든지 또 고점 인식이 있는 지역은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목적에서 무리하게 뛰어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원주 지역에 대한 외지인 투자도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만 일부 이어질 뿐 감소하는 추세여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1일 양양의 새로운 종합 여객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멀끔한 종합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교통 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내버스가 연달아 터미널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도로에 멈춰섭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터미널 밖으로 나와 시내버스를 찾아 헤매다가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택시 타고 가야지 뭐. 엄청 불편하네. 옮겨가지고 괜히 바쁘게 만든 사람 만들어. 종합 여객터미널로 문을 열었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안내 표지판도 하나 없어 승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는 시내버스 정차 공간과 정비소가 마련돼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는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려면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너무 높으니까 임대료 부분이 회사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월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들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탑승객이 계속 줄면서 지난해에만 10억 원 손실이 났는데 새로운 터미널로 옮기면서 사용료 부담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배가량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양군이 손실액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80% 안팎에 불과해 터미널 사용료로만 수천만 원을 더 내기는 부담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무더위에 시내버스를 타려는 승객이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간이 의자를 펼쳐놓고 대기해야 하는 버스 기사들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승객들은 땡볕에서 기다려야 되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에 실내에서 휴게실에서 쉬다가 다음 그거 맞춰서 나오면 되는데 더운데 여기 밖에서 좀 계속 대기를 해야 되고 잠깐 들어왔다가 또 바로 나가면은 이게 일이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피곤하면 계속 쌓이거든요. 사정이 이렇지만 양양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터미널 운영회사는 경쟁 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정해졌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손실 보전액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어촌버스 운영회사인 강원역에서는 우리 사용료에 대해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터미널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터미널 운영회사 측도 양양군에 매년 2억 1,900만 원을 내고 5년간 터미널을 운영하기로 해 시설 사용료를 받아 지출 비용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 양양 종합터미널이 문을 열었지만 운영 초기부터 승객 불편이 야기되면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잇따른 선거 패배 요인으로 후보와 당 조직의 유기적 결합 부족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정성이 미비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당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정책 정당을 위해 민생 현장성을 강화하고 정치 지망생의 영입과 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센터가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무료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내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 200명과 타 지역 학교를 졸업하고 도내 거주하는 60명 등 모두 260명을 선발해 기관별 채용 기준에 맞춘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 교육을 시행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한 달 동안 교육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는 올해는 각 공공기관 임직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속칭 마약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로 수억 원대를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 2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커피 등 음료를 먹인 뒤 내기 골프와 도박을 해서 2억 7,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주범 59살 황모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또 이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각각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호객행위 등에 가담한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사용해 생명에까지 위해를 가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1년을 선고받은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와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당시 사고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물놀이장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등 총 5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준수와 안전교육 내역,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나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법 등 개별 법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여름 해충 차단을 위한 집중 방역을 시작합니다. 10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방역 기동반이 읍면동 해충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연기가 나지 않는 친환경 연무 소독 방식으로 방역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 주요 산책로 등에 해충 기피 제함 90대를 가동합니다. 원주시가 오랜 시간 동안 대물림에 운영하고 있는 향토 음식점을 발굴합니다. 선정 대상은 관내 영업 신고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일반 음식점 가운데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등에게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전수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모범 음식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홍천군이 올여름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지역 내 무더위 쉼터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홍천군은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라며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 지역 내 68곳의 무더위 쉼터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체온을 낮춰줄 수 있는 쿨토시 등의 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더운 날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면 안 된다며 가족과 이웃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철원군이 고령층의 의료기관 방문을 돕는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를 지난 6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는 75세 이상 고령의 이용자가 집에서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택시를 통한 교통 지원과 함께 생활지원사가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가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부터 비축 명태를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방출해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다른 수산물의 할인 행사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 기준 단가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평창군이 장마철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본청 재해예방팀과 읍면 직원,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늘 15일까지 급경사지 9곳과 둔치주차장 3곳 등을 돌며 집안 상태와 낙석 발생 유무, 배수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주민 대피와 통제 계획도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재해 취약지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 점검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